비밀의 향기. 다음 날 지아는 정우와 만나기로 했다. 어머니의 의심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정우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엄마가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정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평소의 온화한 미소가 사라졌다. 무슨 영상을 말하는 거죠? 당신이 새벽에 우리 집에 온 거요. 정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전과는 달랐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지아 씨가 열쇠를 줬잖아요. 그림을 다시 보고 싶어서요. 그럼 미리 말했어야죠. 왜 몰래? 깜짝 선물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정우의 변명은 억지스러웠다. 지아도 이상함을 느꼈다. 목소리 톤부터 달랐다. 어머니를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설득할게요. 정우가 지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손길이 예전과 달리 차갑게 느껴졌다. 마치 다른 사람의 손 같았다. 집에 돌아온 지아는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정우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던. 선물을 준비하려고 했다는데. 지아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정우의 반응이 너무 어색했다. 지아야, 내가 아는 정우는 가짜일 수 있어. 선영의 말에 지아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이에요? 선영은 CCTV 영상의 일부를 다시 보여줬다. 정우가 웃고 있는 장면이었다. 이게 선물 준비하는 사람의 표정 같아. 지아는 화면을 보고 말문이 막혔다. 정우의 표정이 너무나 섬뜩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하지만 정우는 저를 사랑해요. 사랑이 진짜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선영의 질문에 지아는 답할 수 없었다. 마음 한구석에서 이미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때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아 씨, 어머님께 향수를 다시 드리고 싶어요. 어제 실수로 쏟아버렸거든요. 정우는 또다시 그 향수를 가지고 왔다. 이번에는 더 작은 병이었다. 하지만 냄새는 더 강했다. 이거 정말 안전한 거예요? 지아가 물었다. 물론이죠. 천연 성분이에요. 특별한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정우가 병을 열자마자 보름이 극도로 반응했다. 평소보다 훨씬 심했다. 털이 곤두서더니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고양이는 비틀거리더니 그 자리에 쓰러졌다. 경련을 일으키며 힘들어했다. 보름아. 선영이 급하게 고양이를 안았다. 보름은 숨을 헐떡이며 경련을 일으켰다. 상태가 심각해 보였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지아가 차를 가져오는 동안 선영은 보름을 품에 안고 있었다. 고양이의 상태가 점점 나빠졌다. 이상하네요. 천연 성분인데. 정우가 중얼거렸지만 표정에는 걱정이 없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병원에 도착해서 수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향수 냄새를 맡고 이렇게 됐다고요? 수의사는 보름을 검사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일반 향이 아니라 자극 성분이 강한 화학 조합입니다. 고양이에게는 독성이 될 수 있어요. 선영은 충격을 받았다. 정우가 의도적으로 해로운 물질을 가져온 것일까?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건가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물질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수의사의 말에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신경계를 마비시킨다고요? 네. 특히 후각이 발달한 동물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다행히 적은 양을 흡입해서 생명에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선영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다. 정우가 보름을 해치려고 한 것일까? 그런데 이상한 건 이 향이 기억 관련 신경에 특히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기억이요? 네. 노인이나 기억력이 약한 사람들한테 사용하면 일시적인 혼란 상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수의사의 설명에 선영은 소름이 돋았다. 정우가 말한 기억을 자극하는 향의 진짜 의미가 이것이었구나. 기억을 조작하려고 한 건가요? 가능성이 있죠. 이런 성분들은 보통 심리적 조작에 사용되거든요.
최면술이나 세뇌에 쓰이는 방법 중 하나예요. 선영은 집에 돌아와서 지아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정우가 우리를 속인 거예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향수의 진짜 목적은 우리 기억을 혼란시키는 거였어. 특히 아빠와 관련된 기억들을. 선영은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정우는 남편의 유언장을 찾고 있었고 자신들의 기억을 조작해서 정보를 얻으려 한 것이다. 엄마, 정우가 건축 디자이너라고 한 것도 거짓말일까요? 아마 그럴 거야.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 보름이 병원에서 돌아온 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약해 보였다. 보름아, 내가 우리를 지켜준 거야. 선영이 고양이를 쓰다듬자 보름이 작게 야옹했다. 앞으로 정우한테 조심해야 해.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도 정우를 완전히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보름이 괜찮아요? 정말 미안해요. 목소리는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선영은 더 이상 속지 않았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 향수 성분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그건 제가 직접 조합한 거라 정확한 성분표는 없어요. 정우의 답변은 회피적이었다. 수의사가 화학성분 분석을 해보자고 하는데요. 굳이 그럴 필요까진. 천연 성분이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정우는 명백히 분석을 원하지 않았다. 뭔가 숨길 게 있다는 증거였다. 전화를 끊은 후 선영은 확신했다. 정우는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지아야,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해. 네, 알겠어요. 더 이상 속지 않겠어요. 하지만 지아의 마음은 복잡했다. 아직도 정우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사랑했던 기억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날 밤, 그리고 진실. 일주일 후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불법 침입과 위협적 행동으로 신고하고 싶어요. 담당 형사는 CCTV 영상과 수의사 소견서를 검토했다. 증거가 꽤 명확하네요.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우라는 사람이 딸을 이용해서 접근한 것 같아요. 사기 혐의도 있을 수 있겠네요. 신상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가 다시 선영의 집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그림을 확인하고 싶어요. 정우의 태도가 급박해 보였다. 뭔가 다급한 상황인 것 같았다. 지아는 어디 있나요? 볼 일이 있어서 나갔어요. 선영은 거짓말을 했다. 지아는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정우는 작업실로 직행했다. 그리고 그림을 가져가려고 했다. 잠깐만요. 그건 제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제 거였어요. 정우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정중한 모습이 아니었다. 목소리도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그림 뒤에 뭘 숨겨둔 건가요? 선영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모르는 게 좋을 거예요. 어머님께는 너무 큰 충격일 테니까. 정우가 위협적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그림의 뒷면을 뜯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 경찰이 도착했다. 정우 씨,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정우는 당황했지만 저항하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체포 사유가 뭔가요? 불법 침입, 사기, 그리고 화학물질을 이용한 상해 미수입니다. 경찰은 그림에서 여러 장의 서류를 발견했다. 남편의 유언장 원본과 재산 관련 문서들이었다. 이걸 어떻게 구한 건가요? 형사가 물었다. 남편의 병원 기록을 조사했어요. 유언장을 어디에 숨겼는지 추적했죠. 정우는 이미 체념한 상태였다. 그래서 선영 씨에게 접근한 건가요? 처음엔 딸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접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고양이가 계속 방해했어요. 정우가 보름을 쏘아봤다. 보름은 여전히 정우를 경계하고 있었다. 향수는 뭐였나요? 기억을 혼란시키는 약물이었어요. 유언장의 위치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려고 했죠.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치밀한 계획이었지만 고양이의 직감을 이기지는 못했다. 정우가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지아가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맞았어요. 정우는 제가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선영이 딸을 끌어안았다. 괜찮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도 속았어요.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랑은 맞았을 거야. 하지만 상대방이 거짓이었을 뿐이야. 선영의 위로에 지아가 더욱 울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우의 정체가 밝혀졌다. 그는 전문적으로 유산을 노리는 사기꾼이었다. 여러 명의 중년 여성들을 속여왔다. 건축 디자이너라는 것도 거짓이었어요. 실제로는 전과자였죠. 형사의 설명에 선영은 소름이 돋았다. 딸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깨달았다. 다행히 고양이가 알아봤네요. 형사가 보름을 보며 말했다. 보름이가 우리를 구한 거예요. 선영이 고양이를 쓰다듬었다. 보름이 만족한 듯 골골거렸다. 그날 밤 선영과 지아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보름도 평소처럼 선영의 침대 옆에서 잠들었다. 며칠 후 선영은 남편의 유언장을 열어봤다. 그 안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보름을 부탁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보름이를 잘 돌봐달라. 그 애가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다.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선영은 눈물이 났다. 남편이 보름의 직감을 믿었던 것이다. 보름아, 아빠 말이 맞았어. 넌 우리 가족을 지켜줬어. 보름이 야옹하며 대답했다. 정우의 손에 남아있던 마지막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4.18. 그녀는 잊지 않을 거다. 정우는 선영이 남편을 잊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교묘하게 접근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보름의 존재를 간과했다. 15년을 함께 산 고양이의 직감과 충성심을. 선영은 보름을 안으며 말했다. 넌 알고 있었지. 나보다 먼저. 보름의 눈이 선영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지혜가 담겨 있었다. 카메라가 보름의 눈을 클로즈업했다. 깊고 신비로운 눈빛이었다. 그리고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보름의 경고는 계속될 것이다. 가족을 지키는 고양이의 사명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